읽을수록 건강해지는 책 시식 코너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의 제목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재미있고 황홀한 시간 되세요.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교수, 건강 컨설턴트로 진정한 생활양식 연구에 35년간 헌신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 바바라에 위치한 전체론적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으며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건강과 웰빅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내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쇼, 나이트라인,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저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아버지가 50대에 암으로 사망했다. 본인도 암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환자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 9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비만은 각종 질병을 몰고 왔고 25살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대 육횡단을 하던 중에 자연위생학의 스승 즉 자연치유의 스승을 만났다. 이후 그는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음식으로 몸을 치료했다. 약 한 방울 쓰지 않았는데 질병과 고엽제와 비만이 모두 사라졌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이 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인간의 몸은 당신 편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질병 이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고음이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밥을 먹지 말라는 경고음이며 고열이 난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말고 쉬라는 경고음이다. 당신이 밥을 먹지 않는 동안 여분의 에너지가 당신을 치료한다. 당신이 고열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몸의 치유력이 발효된다. 질병은 당신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파야 몸이 낫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질병 치료의 첫걸음이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질병에는 7단계가 있다. 무기력 증도 혈증 과민 증상 염증 궤양 경화증 암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는 자연이 당신에게 주는 경고음이다. 입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신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약을 먹고 경고 스위치를 내린다면 마지막에 암으로 진행된다. 암은 세포가 미쳐버린 현상이다. 그러나 7단계에서도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다. 경고음을 받아들이고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 몸속 쓰레기, 독소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몸속 쓰레기가 병을 만든다. 모든 병의 원인은 독소다. 따라서 아무리 심한 병, 암이라도 독소를 쓸어내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치료된다. 약물과 수술은 병을 키울 뿐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몸의 독소를 청소하는 장치, 림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당신은 림프 시스템이 하는 일을 돕기만 하면 된다. 몸속에 독소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독소를 쓸어내는 천연 음식, 과일과 채소로 림프 시스템이 하는 일을 돕기만 하면 모든 병은 저절로 치유된다. 무릎을 탁치게 하는 이야기들. 이 책은 어려운 의학 용어로 써지지 않았다. 몸의 자연치유 현상을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졌다. 수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본인 자신의 치유 경험, 유방암에 걸린 여자를 살려낸 경험,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였던 제클린 여사의 이야기, 저자 형님의 고혈압을 고쳐낸 이야기, 그리고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한 현대의학의 어리석음 등을 저자 특유의 유머스러운 필체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흥미롭게 펼쳐낸다. 뉴욕타임스 상기 베스트셀러. 책 속으로. P21. 다른 사람들은 살을 뺐다는데 왜 나는 안 빠질까? 나한테 맞지 않으니 새로운 다이어트를 해볼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왜 나는 음식 사진만 봐도 살이 찌는 걸까? 47가지나 되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도 어쩐 일일까?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인 것일까? P50. 차의 외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차의 내부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물 청소를 하고 광택을 내고 새 페인트를 칠해서 신형 고급차처럼 보이게 해도 소용없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P77. 사람들은 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암이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P86.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질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학대하고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1단계부터 7단계, 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P122. 당신의 손가락이 베이면 그 에너지가 즉각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해서 딱지가 생긴다. 딱지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피부가 스스로 치료하는데 딱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저절로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뼈에 금이 가서 골절이 생기면 무엇이 치료할까? 당신은 깁스를 해서 팔을 어깨에 매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몸이 지혜의 힘으로 치료한다. P152. 당신의 손가락이 베이면 그 에너지가 즉각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해서 딱지가 생긴다. 딱지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피부가 스스로 치료하는데 딱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저절로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뼈에 금이 가서 골절이 생기면 무엇이 치료할까? 당신은 깁스를 해서 팔을 어깨에 매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몸이 지혜의 힘으로 치료한다. P168. 나는 내 제안을 엄격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10일이 지나자 머물이 조금 작아졌고 손으로 만져도 아픈 느낌이 없이 부드러워졌다. 다시 3-4주가 지나자 머물 이 호두알 크기에서 땅콩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4주가 지나 자 머물이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녀는 다시 진단을 받았고 가슴에 머물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P236. 어찌하여 전지전능하신 신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맹장을 만드셨을까? 어찌하여 신께서는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한 기관인 장기 속에 슬픔의 원인이 되는 맹장을 대충 넣어 꿰매셨을까?
과거의 엘리트 의사들은 이 질문 속에 편도선까지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편도선과 맹장을 쓸모없는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잘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여 년 동안 우리 자연위생학자들은 편도선과 맹장을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완강한 믿음과 싸움을 계속해왔다. P283. 엉망진창으로 황폐화된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3가지를 실천했다. 첫째로 음식을 통제해서 독소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둘째로 그녀의 모든 음식에서 동물성 음식을 제거했고, 셋째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긍정 마인드로 바꾸었다. 이 결과는 미쳐버린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관심이 있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줄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가녀린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P328. 나는 앞에서 호두만한 먹물이 가슴에 생겨서 병원을 찾았던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누가 구해주었는가?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과 복잡한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이 치료했던가? 아니면 단순하기 그지없는 모노다이어트가 치료했던가? 과일과 채소가 그녀를 치료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꼭 읽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시시 코너였습니다.